안녕하세요. 얼리엄답터의 리엄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이폰 12 프로 맥스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 두 기종 간의 카메라 비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디테일한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먼저 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관에 따라 느낌에 따라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고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와 디테일을 갖고 있어야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보정을 할 수 있고 또 사진을 기반으로 어떤 작업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 장 안에 맞는 정보가 담길수록 사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사실 정확한 정보와 왜곡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이 담기는 게 좋은 사진이라고 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두 번째는 색감과 톤인데요.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이제 로우 파일로 찍고 이러면은 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경우가 디지털 카메라가 주지 못하는 어떤 폰 카메라들의 특징과 장점이 있거든요. 모바일 포토그래피의 어떤 꽃은 결국에는 휴대성과 바로 찍어서 쓸 수 있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감이 기본으로 찍었을 때 색감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또 바꿔도 크게 이질감이 없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색감에 대한 톤에 대한 호불호는 조금 사람마다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감보다도 그 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둠이 너무 진하지 않고 밝음이 너무 번지지 않고 전체적인 톤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로우 파일로 찍어서 보정하는 그 부분은 저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도 저는 JPG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 파일 포맷은 지향을 하는 편입니다.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스마트폰의 요즘 카메라의 어떤 대세인 부분이죠. 스마트폰은 거의 컴퓨터에 가깝고 특히 요즘 스마트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최신 컴퓨터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CPU나 어떤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실제 카메라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계산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또 핵심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처리 속도,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좋은 사진을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멀티 카메라를 쓰잖아요, 스마트폰이. 일반 디지털 카메라는 줌 렌즈를 쓰는데 얘는 멀티플 렌즈를 쓰면서 그 렌즈들 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작동 방식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좋은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따져서 좋은 사진이 어떤지에 대한 기준을 잡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멀티플 렌즈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게 렌즈들마다 특징이 있고 이게 사용 조건이 또 폰마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센서 크기가 갤럭시 S21 울트라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보다는 확실히 커요. 이 각각 렌즈별로 0.2에서 0.3 마이크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 그러니까 픽셀 사이즈라는 게 클수록 더 밝은 렌즈예요. 그래서 조금 더 노이즈에 강하고 같은 조도일 때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갤럭시 S21 울트라의 이 초광각 렌즈인데요. 초광각 렌즈가 이 제일 위에 있는 초광각 렌즈인데 이 렌즈의 특징이 이제 매크로 렌즈예요. 그래서 초점거리가 뭐 2cm, 2.5cm 이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프로맥스의 초광각 렌즈는 괜찮은 편인데 좀 구세대예요. 11 프로랑 11 시리즈랑 크게 다르지가 않고 초점거리가 한 7cm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먼 건 아닌데 매크로는 아니죠.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 작동 원리, 카메라의 모든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그러니까 광각 렌즈를 쓸 때 초점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자동으로 이 초광각 렌즈를 씁니다. 왜냐면 초광각 렌즈가 매크로 렌즈라 초점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래서 더 빠른 초점을 위해서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일반 광각 렌즈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광각 렌즈로 찍는 편이 사진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는 근거리로 갈 때 자동으로 이 초광각으로 바뀌는 기능을 내가 수동으로 끌 수가 있게끔 이렇게 옵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갤럭시 S21 울트라의 일반 광각 렌즈의 초점거리는 한 7.5cm 정도 돼요. 7.5cm 이하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초광각 렌즈로 바꾼 거를 주민한 자동 변환이 일어납니다.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광각 렌즈에서 잘못하면 좀 퀄리티를 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맥스의 광각 렌즈의 초점 거리는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맥스의 광각 렌즈도 상당히 좋고 가장 좋은 렌즈 중에 하나죠, 아이폰 카메라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망원 렌즈는 갤럭시 S21 울트라는 30cm 정도 거리가 있어야 망원 렌즈를 쓸 수가 있고요. 그 이하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광각 렌즈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광각 렌즈로 바뀌면 다시 이렇게 뒤로 빠져나올 때는 80cm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자동으로 망원 렌즈로 바뀌게 돼요. 갤럭시 S 울트라 망원, 슈퍼줌 이 부분은 15배를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제 딱 바뀌게 됩니다. 근데 15배까지는 거리에 따라서 그냥 일반 망원 렌즈를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줌이 3배 줌짜리 렌즈를 디지털로 10배, 12배, 13배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슈퍼줌 렌즈가 훨씬 크거든요. 일반 3배 줌은 좀 작고 얘가 사실 퀄리티가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어쨌든 멀리 찍을 때는 이왕이면 10배 줌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작동을 하게 되려면 좀 거리가 멀거나 밝거나 아니면은 15배 이상의 줌을 쓰게 되면은 울트라 줌 렌즈를 쓸 수가 있게 되죠. 프로맥스의 망원 렌즈의 초점 거리는 50cm 정도가 되고 50cm 이하로 가면은 이제 광각을 디지털 줌인한 걸로 바뀌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망원 렌즈가 작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물 모드랑 야간 모드에서도 쓰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 항목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촬영 시에는 4K 60프레임에서는 이 렌즈 간의 이동이 안 돼요. 근데 4K 30프레임 이하로 찍을 때는 두 기종 모두 다 카메라 렌즈 간의 변환이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21에만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디오부터 얘기를 하자면 8K 24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기능이 가장 특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기기들에서는 정말 찾기 힘든 기능이죠. 그리고 슈퍼 스테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디렉터스 뷰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슈퍼 스테디는 고프로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제 1080p로 밖에 촬영이 안 되고요. 제가 찍어봤을 때는 선예도가 많이 떨어지고 디테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쓸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진짜 막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장착된 이 떨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슈퍼 스테디까지 쓸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디렉터스 뷰는 굉장히 참신한 시도고요. 비디오 찍는 사람으로서 탐이 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동시에 이제 두 카메라를 촬영할 수가 있는 건데, 피처 인 피처, 그러니까 PIP로 내가 찍는 영상 안에서 이제 내 셀피까지 같이 찍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후면 카메라끼리 조합으로 찍을 수 없다는 점. 이게 따로따로 저장 모드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4K가 안 됐던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배 줌이 있죠. 10배 줌이 정말 최고의 기능 중에 하나죠. 이 슈퍼 줌이 여행이라든가 카메라 한 대만 써야 될 때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장면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포토그래퍼로서 갖고 싶어 하는 유용한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드가, 아이폰에는 프로 모드가 따로 지원되진 않고 이제 앱을 써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갤럭시에서처럼 프로 모드를 지원해주면 너무 좋죠. 조리개 값을 조절할 수 없는데 조리개는 항상 밝게 찍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프로 모드는 동영상과 사진 둘 다 있는데요. 굉장히 탐이 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죠. 인물 동영상 모드입니다. 굉장히 뽀얗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머리카락 같은 게 조금 블러가 먹긴 하는데 DSLR 심도 얕은 렌즈로 찍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사진 촬영 버튼을 옮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셔터 버튼을 이 화면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F 만들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움짤 만들 때 좀 약간 재밌는 기능이죠. 그리고 10배 줌, 사진에서도 역시 10배 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매크로 기능도 정말 생각보다 좋은 사진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개체 지우기라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유용한 또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한 것처럼 특정 사물을 킨 사진에서 내가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우는 과정이나 이런 프로세싱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빠르고 잘 되는 편입니다. 이제 갤러리인데, 갤러리에서 이제 AI로 포토 리마스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AI 포토 리마스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좀 사진 넣어두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얘네가 이제 추천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사진을 바꾸라고 권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구글 포토만 쓰셔도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모드가 그냥 기본 앱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문서 촬영이 돼요. 문서를 찍을 때 PDF나 아니면 텍스트로 바로바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정말 편리하거든요. 텍스트 스캔 기능이 사실 있는 거죠. 아이폰도 가능은 한데 기본 앱으로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카메라 앱에서는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정말 좋은 기능이죠. 자, 그러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있는 기능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에는 이제 4K 60프레임 촬영 시에 크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폰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는 4K AK를 찍을 때 크롭이 일어나요. 특히 AK는 엄청난 크롭이 생기고 4K 60프레임을 찍을 때는 1.2배 정도 크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단점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아이폰은 4K 60프레임을 아주 잘 찍는다는 크롭 없이 4K에 또 24프레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갤럭시 S21에는 AK는 24프레임인데 4K는 30프레임, 60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좀 두 개가 맞지가 않고요. 근데 아이폰에는 4K 30프레임, 60프레임 지원하는데 24프레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얘도 1080p에는 24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비 비전 HDR, 물론 갤럭시 S21도 HDR10 포맷을 지원하죠. 근데 돌비 비전 HDR은 조금 더 라이센스가 있는 구체적인 HDR 포맷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이 성능만 보자면 좀 더 많은 컬러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디렉터스 뷰 기능은 없는데 더블 테이크라는 이제 앱이 있어요. 아이폰 11 발표 때 키노트에서 직접 보여줬던 앱인데 네이티브 앱은 아닌데 아이폰에만 있는 앱이 있어요. 이제 필름믹 프로 만든 회사에서 만든 앱인데 그걸 쓰게 되면 디렉터스 뷰랑 굉장히 비슷한데 동시에 카메라 두 개를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앱의 특징적인 점은 촬영 시에 카메라 앵글을 바꾸는 건 지원하지 않는데 따로따로 영상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 편집할 때 굉장히 유리한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앱이라서 약간 고민했는데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로 맥스에만 있는 사진 기능, 인물 사진 야간 모드가 있다는 게 유니크한 점이고요.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는 망원 렌즈를 정말 망원 렌즈로 써요. 인물 사진 할 때. 이 갤럭시 S21은 망원으로 인물 사진 찍을 때 그냥 일반 광각 렌즈를 크롭해서 씁니다. 그래서 좀 인물 사진 망원 모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물 사진은 보통 우리가 50mm대, 60mm대를 인물 사진용으로 많이 쓰는 게 그게 가장 왜곡이 없고 일반 사람 눈으로 보는 형태랑 가장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50mm대 이 망원 렌즈의 인물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는 안타깝게 광각 렌즈를 줄여서 그러니까 카메라 왜곡이 조금 덜 생기긴 하는데 컴퓨테이셔널 기능으로 조금 그 점은 그래도 아쉬운 부분으로 많이 남습니다.